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0만 6,2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1,381명, 완치 402만 801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000명대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932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조정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94.5% 감소했으며 감염 재생산수도 1 이하로 떨어져 전염병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병상 점유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코로나 검사 양성률은 5%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10월까지 국제적인 관광지인 발리 및 다른 관광지역을 개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교육부가 7월부터 부분적 대면 수업을 재개한 전국 4만 6,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인 1,296개 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총 11,615명의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초등학교로 581개 학교입니다. 이들 초등학교에서 3,174명의 교사와 6,908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통된 코로나 검사와 추적이 없기에 실제 집단 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1,000개교 이상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면 수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온라인 원격 수업 장기화가 학력 저하는 물론 학생 복지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확실히 아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백신 접종 후 발급되는 백신 증명서의 QR코드는 해외에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신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발급한 QR코드를 필수로 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사전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 앱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공휴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느바란 연휴는 5월 2일과 3일이며 연휴의 앞뒤로 설정되는 유급휴가일은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도 공휴일 일정은 노동부, 종교부, 국가기관 개혁부 등 3명의 장관의 공동명령으로 결정됐으며 공휴일 일수는 총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조정구 장관은 온라인 회견을 통해 공휴일과 유급휴가일은 관광 및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의 휴일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개혁부 장관이 각각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는 유급휴가일 일정을 공휴일 일정과 동시에 공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귀성 및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연휴 기간을 삭감하거나 공휴일을 변경하는 등 일정을 수차례 변경하여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사처 국장은 하원위원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내년에 2,350명의 공무원을 신규 수도로 발령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기관의 신규 수도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신규 수도의 개발구역 지정과 행정부서 건설을 목표로 하며 신규 수도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공무원 다음으로 이전하게 될 국가기관은 군대와 경찰로 지역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경의 이전 규모나 인원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개발부 차관은 관공서와 대통령궁 건설도 2022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수도 이전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간주되며 1조 루피아의 건설은 1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농업과 식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할랄 밸류체인 성장에 국내 총생산 성장을 능가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할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제한 조치에 따른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과 더불어 성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 비즈니스 활동의 24%는 할랄 산업 부문이 차지하며 특히 2020년에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 수출액은 17% 증가했고 이는 전 세계 할랄 식품 수출액 2천억 달러 중 340억 달러에 상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2024년 3.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할랄 소비 시장의 10%를 차지하여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소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할랄 산업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당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철강 기업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내년에 총 37억 달러를 투자해 철강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 스틸과 포스코의 합작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크라카타우 스틸 최고 경영자가 포스코와 협력해 아변코일 설비에 7억 달러, 철강 생산시설 첨단화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의 최종 목표는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생산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현재 철강 제품을 연간 39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세운 데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라카타우 스틸 최고 경영자는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이 대부분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고 철강 소비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2014년 1인당 연 50kg이었던 철강 소비량이 2019년 연 71kg을 기록해 약 4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프라 개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철강 소비량이 40% 이상 급증해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디아의 올해 2분기 웹 트래픽 수가 2019년 3분기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쇼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애그리게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코피디아의 월간 웹 트래픽 수는 올해 2분기에 1억 4,700만 회의 방문에 도달했으며 쇼피는 1억 2,600만 회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카라빠, 나자다 및 블리블리와 같은 다른 전자상거래의 웹 방문 횟수는 각각 3천만 회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앱에서는 여전히 쇼피의 앱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토코피디아의 모바일 앱은 각각 4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웹 트래픽의 수치만으로 순위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모바일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매는 앱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쇼피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기업의 데이터에 따르면 쇼피와 토코피디아의 작년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은 각각 37%와 35%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작년 총 상품 거래량 또한 쇼피가 142억 달러로 토코피디아의 140억 달러보다 약간 앞섰습니다. 다만 고토로 기업 합병을 통해 더 많은 역량을 갖게 된 토코피디아와 남미 시장까지 확장하느라 개별 시장에 대한 집중력이 낮아질 쇼피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순위 변동의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최동단 파푸아 지역에서 파푸아 분리주의 무장단체 KKB가 병원과 기타 공공시설을 공격해 의료 종사자가 사망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청 부국장은 파푸아 산악지역에 위치한 키위록 마을에서 약 50명의 무장 세력의 의료진 6명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무장단체는 병원, 은행 사무실, 학교 및 시장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의료 활동을 하던 의료진 4명은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계곡으로 도망을 쳤고 2명은 구조대에 의해서 즉시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2명은 수색에 이틀이 걸렸으며 그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군인으로 구성된 합동구조팀은 4일간에 거쳐 나머지 의료 종사자들과 주민들을 구조했으며 구조 과정 중 발생한 총격전에 군인 1명이 사망하였고 무장단체에 의해 사망한 또 다른 의료진의 시신을 운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자들 중 몇 명은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무장단체는 인근의 군기지에 매복 공격을 가해
4명의 군인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소 11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무장단체 KKB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